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교육 박사과정에 있는 문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딥러닝 원리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 이론적 배경,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부분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교사 50명의 사전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방향을 설계하였고, 초등 정보영재 20명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를 배경으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의 확장 개념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에 대한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미래사회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를 강조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인공지능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의 역량 중에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영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그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딥러닝 원리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 없이는 인공지능 교육은 단순히 기계적인 활용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교사 50명의 사전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방향을 설계하였고요. 초등 정보영재 20명을 대상으로 4주에 걸쳐서 총 10차시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는 인공지능 기초 소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고, 분석 결과 본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사고 구조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근간인 머신러닝은 아서 사무엘이 코드로서 명령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 학습하고 기계가 실행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분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딥러닝은 심층 신경망이라고도 하며, 생물의 뇌 신경망을 모델로 제작한 컴퓨터 처리 시스템으로 왼쪽에 입력층, 중간에 은닉층, 오른쪽에 출력층이라는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개념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초중등 교육 내용 기준에서 인공지능 원리 이해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는 인공지능 개발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은 인공지능 교육 원리를 구현하여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으로, 대표적으로 영국의 머신러닝 포 키즈, 구글의 티처블 머신, 우리나라의 엔트리, 중국의 엠블록 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의 특징은 실제 인공지능의 원리를 구현함과 동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 내부를 설명하는 단계가 있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향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만족하는 플랫폼으로 머신러닝 4키즈를 선정하였고, 머신러닝 4키즈는 입력한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분석하고 가중치라는 점수를 부여하는지 살펴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으로 정의됩니다. 2022년 한국창의과학재단에서 발표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학교 적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인공지능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신장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며, 선행 연구 분석 결과 필요한 역량은 인공지능 원리 이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이해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인공지능의 활용에 앞서서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류미영은 초등학생의 딥러닝 개념 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딥러닝 개념도 충분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 문우종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등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홍지연은 초등학생의 디지털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교수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디지털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였습니다. 2022년 김성원은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 체제 설계 과정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형 중에 하나인 ADDIE 모형의 절차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사전 요구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연구 방향과 학습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앞선 사전 요구 분석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방향과 교육 도구를 설정하였고 수업 내용과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수업 자료와 학생들이 사용할 교재를 제작하였고요. 네 번째 실행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사전 검사와 4주 10차 시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평가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사후 검사와 학생들 간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사전 요구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요구 분석은 최근 3년 이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중에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 참여해 주신 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방법과 인공지능 학습 원리를 주제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수업의 적절한 방법과 도구로는
블록 기반 언어가 70%, 언플러그드가 30%, 텍스트 언어가 0%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 수업 경험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래밍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을 지도한 교사가 46%, 단순 체험 위주의 인공지능이 38%, 인공지능 원리 학습을 실제로 지도한 경우에는 10%에 그쳤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원리 학습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4%를 차지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사전 요구 분석 결과 초등학생 인공지능 수업을 할 때는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블록 기반 언어를 중심으로 하되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플러그드 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원리 학습에 대한 필요성의 요구는 87%로 높았으나 실제로 교육한 경우는 10%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원리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4주에 걸쳐서 10차시로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1에서 3차 시에 거쳐서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머신러닝 포키즈의 훈련과 학습, 평가 과정을 스마트 IoT를 주제로 한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래밍으로 지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의 4, 5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딥러닝 원리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주차에는 머신러닝 포키즈의 모델 평가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사용한 훈련 데이터에 따라서 학습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주차 6, 8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원리학습 두 번째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데이터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놓으면 좋은지 활동지에 기록하면서 실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4주차 9, 10차 시에서는 훈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정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지 학생들이 각자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공지능 리터러시 사후 검사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 3차 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IoT를 주제로 필요한 레이블을 고안하고 레이블마다 적절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학습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데이터를 수정하고 레이블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알맞은 데이터 선택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5차 시에서는 머신러닝 포키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 평가 기능을 활용해서 훈련 데이터에 따라서 딥러닝 원리로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이제 머신러닝 포키즈에서 모델 평가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학생이 입력한 단어가 특정 레이블로 분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해당 단어의 특징 점수와 가중치 점수를 활동지에 적어보고 어떠한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학생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에서 8차 시에서는 데이터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좋은지 반복해서 여러 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한 활동지에 텍스트의 특징이나 이를 통해서 얻은 점수, 가중치를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딥러닝 원리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익힐 수 있었고 데이터 라벨링과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중요성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9에서 10차 시에서는 데이터 분류의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었는지 라벨별로 점수를 발표하였고 학생들은 서로의 데이터와 레이블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정확도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무 가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사전, 사후,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고, 대립 가설은 학습자의 사전, 사후,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2교육연구원의 초등정보영재과정 5, 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20명 대부분 인공지능 교육 경험은 있었으나 인공지능 학습 원리나 딥러닝 개념의 이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제작 경험은 매우 낮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으로 총 20명입니다. 검사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2022년 김성원이 개발한 중학생용 인공지능 리터러시 검사 도구를 저작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 초등학생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0.970, 타당도 역시 0.814에서 936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검사 도구입니다. 이를 초등학생용으로 수정 보완 후 초등학생 5명의 예비 검사 후에 1차 수정, 컴퓨터 교육 전문가 5명의 내용 타당도 검사 후 2차 검사 후에 이를 완성하고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실제 사용한 검사 도구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실행 계획을 5개의 문항으로, 인공지능 문제 해결을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커트 5점 척도로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이해 6문항, 데이터 리터러시 4문항으로 총 20개의 문항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규성 검정 결과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20명으로 30명보다 작기 때문에 실험 집단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검사 결과가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샤피로 윌크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정규성 검정 결과 인공지능 실행 계획, 인공지능 문제 해결, 인공지능 이해, 데이터 리터러시 모두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정규성을 확보하여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인공지능 실행 계획, 인공지능 문제 해결, 데이터 리터러시 영역은 평균 2.5점 이상 상승하였고 유의 확률도 0.05 이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이해 영역은 유의 확률이 0.051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으나 평균 점수가 사전 17.65에서 사후 20.25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본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초소양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딥러닝 원리 중심의 초등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에디 모형 절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요구 분석을 통해 교육 방향과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검사 도구를 초등학생용으로 수정하고 전문가 타당도 검토를 거쳐 사전, 사후 검사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초등 정보영재 20명을 대상으로 4주간 10차시에 걸쳐서 적용하였고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전체적인 평균 점수 향상과 더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 인공지능 리터러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본 연구의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 없이 실험 집단 내에 사전, 사후 검사로만 진행하였기에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요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이 일반 초등학생이 아닌 사전에 인공지능 교육 경험이 있고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은 초등 정보 영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통한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가 추후에도 많이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